점점 이게 초반에 이렇게 예상했던 구도와는 좀 다르게 선거가 확실히 다가오니까 흘러가긴 해요. 격전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나온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서울시장, 서울부터 보면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40% 나왔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7% 나왔어요.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거예요. 접전인 건데 이거 서울 상황 계속 이 추세가 좁혀지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네. 매번 여론조사의 수치보다는 예. 근데 추세적으로 좁혀지고 어떻게 보면 추격을 오세훈 후보 쪽이 하고 네. 정원호 후보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좀 잘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호 후보의 선거 운동이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구도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선거를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대통령 후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물의 체급, 중량감 거기서는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사실 100%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은 후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 시민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아직도 잘 모르는 그리고 그냥 뭐 들리기에 일을 잘한다더라라는 정도 이 정도 평판을 갖고 있는 후보예요. 그런데 그런 후보가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세적이나 적극적이지 않다? 조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중요한데 누가 이슈를 주도하는가 이게 선거에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오세훈 후보 측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 측이 공격적이에요. 반면에 정원호 후보 측은 약간 아웃복싱을 하는데 아웃복싱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에 따라서는. 근데 그건 유효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유효타가 분명하지 않은데 아웃복싱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전체적인 기세 분위기 이거에서 밀리는 거예요. 상대는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이게 네거티브를 왜 하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네거티브가 일정하게 먹히고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가 소극적이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체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전략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21일 이후는 본선이에요. 네. 근데 본선에서도 계속 도망다니는 선거를 치를 거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수성하는 입장이고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이기 때문에 할 말은 네. 정원호 후보 쪽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 말 많은 선거를 잘 못 살리고 있다. 이런 본인이 느낌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심판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했으면 야 대통령이 이렇게 일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유권자들은 확인받고 싶을 텐데 그 확인할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죠. 그 계기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이슈를 주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도망다니는 이슈 회피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정원호 후보 캠프가 굉장히 매머드급으로 지금 캠프는 차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존재감이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네. 기대감으로써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이건 지금 신선만 할 뿐 도대체 이분이 하려고 하는 서울시정의 그림이 뭐지? 이게 지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 정원호가 하려는 행정이 뭐냐? 그냥 모르겠다. 근데 물론 이제 성수에서 이제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3선이나 했고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성동구에 계신 구민들만 일부 아시는 거지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는 정원호 후보의 행정력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기초단체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시정의 경험을 잘 살려서 살을 붙여서 서울시 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림만 해줘도 좋고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 때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고 때리라 그래도 여기서 필리버스터로 한 3일 때릴 것 같거든요. 한강버스 하루, 것 같아요. 감사의 정원 하루, 필리버스터. 뭐 종묘 하루 뭐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뭐 명태균하고의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고 서울 시민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누가 물어봐야 됩니까? 정원 후보 입에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어떤 자신감이 지금 없는지 아니면 내부의 캠프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정원 후보의 입을 꽉 틀어 막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자신감이 없는 행보 네. 그리고 계속 도망가 다니는 이런 행보는 전 정원 후보가 지금 이기고는 있는데 네. 아니 이기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힘도 실어주고 했으면은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근데 그걸 이기더라도 이거는 거의 신승을 할 기세고 지금 오세훈 후보 저렇게 따라붙고 있는데 앞으로 본선거 기간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또 터져 나오겠습니까? 네. 이거 매우 불안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음 주쯤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 중에 뒤집히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원호 후보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서울시 선거 캠프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네. 지난 대선 네. 내란 이후의 대선에서도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서울시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유권자 지형은 경기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주말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의 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40대 40 동률로 나왔어요. 여당 후보가 얘기해야 된다, 야당 후보가 해야 된다. 이게 구조적 우위에 있던 선거가 지금 거의 균형이 맞춰지는 선거가 됐거든요. 저는 뭐 신 변호사도 정확히 진단을 했듯이 캠페인의 문제예요. 왜 도망다니는 선거를 하냐 도전자가. 그런데다가 정원호 후보의 비전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성동구에서 일 잘했다는 평판은 있고 정치인형 그 서울시장이 아닌 행정가형 서울시장이다 이런 컨셉은 있는데 그래서 뭘 할 건데 한마디로 네.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의 인상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선거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구조적인 우위에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 후보의 인상이 형성이 안 돼요. 당만 보고 찍기. 근데 이제 오세훈은 여러 가지 뭐 부정적 평가도 많지만 인상은 뚜렷하게 형성이 네. 돼 있는 사람이거든. 저는 그러면서 이게 체급에서 밀리고 있다. 아. 그래서 빨리 선거 전략을 바꿔야 된다. 어. 이렇게 아웃복싱하는 선거로 안 된다 이제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힌트를 네. 드리자면 행정가 출신이라는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신 거고 그랬죠.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각인이 아, 돼 네. 있거든요. 네. 그 실용적으로 하고 네. 했던 부분들이 이제 소문이 많이 났던 건데 지금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유리점이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행정가 출신이라는 장점이고 그걸 대통령께서 일 잘한다 정원호 후보 이랬을 때 그때 뜬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띄워주는 것까지야 대통령의 어떤 합법적인 네. 권한 내에서의 어떤 역할인 건데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자립해서 가야죠. 네. 그러면 지금 정원 후보에게서 찾지 못하는 이미지가 뭐냐? 일단 실용의 이미지가 안 보여요. 정원호도 합니다. 안 보여줘야 보여요. 되는데. 아니 그리고 그 아지오 가가지고 그 네. 소위 말하는 유시민 장관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이 사진 한 방으로 나왔을 때 그냥 거기서 이미 많은 분들은 이거는 뭔가 좀 방향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 확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행정에 관한 어떤 노하우나 실력조차도 지금 강조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정원 후보 인지도도 낮았고 뭐 행정에 대해서도 강조도 안 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이상이나 비전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냥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거 장점 빼고는 네. 이분을 찍어야 될 이유를 유권자들을 납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이 너무 빈곤하다. 근데 이것이 본인이 마치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길 것 같아라는 그런 약간의 나태함과 오만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이제 듭니다. 같은 조사에서 조선일보 매트리스 조사에서 이제 공소취소 특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이제 의견도 물었는데 서울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적절하다는 34%.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11%포인트 많은 거예요.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좀 주고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건 이미 일단락된 이슈죠. 네. 어쨌든 선거 이후로 미뤘고 네. 내용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내용 재검토의 필요성은 선거 이후에 가도 커질 겁니다. 그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 취약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불리한 이슈였잖아요. 불리한 이슈를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고 저는 중간에 잘 잘랐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불씨를 계속 살리려고 할 건데 네. 그게 선거의 판세를 가른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영남에서 추격의 모멘텀은 됐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대구, 뭐 그다음에 부산, 네, 좁혀졌죠. 뭐 이런 데서 네. 좀 좁혀졌잖아요. 네. 그 이제 모멘텀은 됐는데 네.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부산 같은 데는 보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추세예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감동란 이런 데 나가지고 네, 그런 거죠. 이게 박형준 오세훈과 후보. 박형준의 캠페인을 보면 네. 오세훈은 어쨌든 일관된 그 캠페인의 기조가 있습니다. 네. 장동혁 금지. 네, 안 만나고. 그러면서 뭐 유승민 네. 뭐 이렇게 이제 안철수 만나고. 나름대로 네. 그 내부에서 뭐 쇄신 그다음에 윤호개인 반대 이 네.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산은 오락가락합니다. 그 소년보 목사 아들 막 캠페인에 드리고 네. 감동란 TV 나가고 그랬다가 또 뭐 외연 확장한다 그러고 뭐 단일화 촉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산은 오히려 그 따라가기 어려운 격차로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게다가 서울 못지않게 박형준 시장의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다 본인이 전재수 후보 가지고 그 통일교 네거티브를 펼쳤다 LCD로 세게 반격을 받았는데 토론회 봤거든요. 답을 잘 못하더라고.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계속 그 변명하듯이 해요. 그래서 저는 부산 선거는 거꾸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추격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자질 도덕성, 그다음에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오락가락하는 선거 기조. 이거로 인해서 약간 자멸하고 있다고 보고 문제 서울이에요. 서울은 지금 정원호 후보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캠페인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선거 기조 바꿔야 된다.